예, 이어서 마켓 키워드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키워드일지 피린베스트의 박정석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키워드 공개를 해주시죠. 예, 오늘의 그 키워드는 원격 진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원격 진료, 전 세계 원격 진료 시장이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이제 그 의료 민영화 관련 법안의 그 입법 예고 기간이 그 지난 22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세부 법률안이 좀 만들어질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원격 진료 향후에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국내에서 논쟁이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분명히 이 원격 진료라는 것이 시장 자체적으로 커지고 있고요. 향후에도 전망이 더 커질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것인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예, 뭐 전 세계 지금 원격 그 진료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커져 왔었었고 또 앞으로도 이제 그 커질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전망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좀 그림을 보면서 좀 원격 진료 시장 뭐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커질 것인지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원격 진료 시장은 그 올해 그 69억 달러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은 50%가 넘는 그 성장세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69억 달러에서 2017년도에는 230억 달러로 커지고요. 또 전 세계 그 시장의 이 절반 이상을 선진국인 그 유럽과 그리고 북미가 지금 차지를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그 이 증감률로 따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최고조로 이루어지고 뭐 이후에는 좀 증감률 자체는 좀 약간은 둔화가 되겠지만은 시장의 어떤 규모 자체는 좀 계속적으로 커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아 시장의 또 빠른 성장도 지금 현재 좀 기대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심에 역시 또 뭐 우리 한국도 좀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원격 진료 시장이 좀 커질 수 있는 이러한 그 부분들에 대한 효과 부분들은요. 뭐 환자의 어떤 지속적인 원격을 통한 그 모니터링이 좀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뭐 재입원율이라든지 또는 왕진 비용이라든지 또는 재택 간호비의 어떤 절감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전 세계 이 원격 진료 환자 수가 지금 2012년도에 30만 명에서 지금 2017년도에는 이 180만 명으로 지금 증가할 것으로 지금 현재 지금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기점으로 좀 본격적인 이 원격 진료 시장이 지금 성장할 것으로 좀 기대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해외의 그 대표적인 그 원격 진료 기업이 지금 독일의 이 보쉬 헬스케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격 진료와 그다음에 간호원 이 호출 시스템을 그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 5만 명의 환자를 지금 원격으로 좀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그 500억 유로의 지금 매출을 달성하면서 유럽 원격 진료 시장을 좀 개척을 했다라는 이러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 다음으로 아시아가 마켓이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다 보니까 더 마음에 확 와닿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원격 진료하면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이제 민영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료 민영화 아직까지도 논쟁이 좀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 법률안을 만들게 될 텐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뭐 그동안 아마 그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뭐 의사협회라든지 또는 시민단체의 어떤 반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었었고, 뭐 현재 그 이 법률안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아마 좀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진통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원격 진료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앞으로의 어떤 그 이 진료 시장의 어떤 대세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을 이제 거슬 그 상황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이 원격 치료가 지금 그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역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고령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 의료라고 하는 어떤 그 수요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은 또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턱없이 좀 부족한 이러한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원격 진료가 그 자리를 갖다 대체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고령화 진료로 진행화로 인해 가지고 치료한 이후에 어떤 사후 관리의 중요성이 지금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고요. 또 고혈압이라든지 뭐 당뇨와 같은 이러한 만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관리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평생 관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의사 수라든지 또는 뭐 병상의 수라든가 또는 전체적인 의료기관의 수 자체는 이러한 환자에 비해서는 그 숫자가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었던 그 원격 진료라고 하는 이 수요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이거는 비단 우리 한국 문화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역시 좀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원격 진료 시장은 지금 향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내에서 지금 이 원격 진료를 갖다가 이제 실시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의료 혜택을 갖다가 제대로 잘 받을 수 없는 뭐 산지라든지 어떤 벽지의 어떤 그 주민들, 뭐 환자들 갖다가 대상으로 좀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뭐 고혈압이라든지 뭐 당뇨와 같은 이런 만성 질환자를 아마 대상으로 해서 처음 이제 그 시행을 좀 하고 뭐 그것이 어떤 그 효과가 이제 향후에 있을 경우에는 뭐 확대가 되는 이러한 어떤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뭐 원격 진료라는 것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면 이제 국내에서 이 시장이 점차 커지다 보면 어떤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수혜를 받을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이 부분을 함께 설명을 해주시죠. 예, 먼저 이제 그 기업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기 전에 원격 진료의 어떤 그 흐름, 어떤 체계를 갖다가 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격 진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먼저 이 측정이라고 하는 부분들, 바로 이 센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먼저 어떤 하나의 그 분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이 질병 정보를 환자가 이제 먼저 직접 측정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당뇨의 어떤 뭐 혈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질병들 자가질환할 수 있는 요즘의 환경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측정했던 부분들, 뭐 혈당, 혈압, 뭐 체중, 심전도, 뭐 콜레스테롤 이러한 그 수치를 갖다가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측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뭐 관련 뭐 기기라든지 뭐 관련 어떤 센서를 갖다가 만드는 회사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관련주로서 이제 수혜주로 좀 그 부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혈당 측정기기, 이 스트립 생산업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센스라든지 인포피아가 좀 그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바이오 센서 생산업체인 그 바이오스페이스라든지 인성정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그 수혜를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러한 그 측정을 한 이러한 그 정보를 갖다가 또 이제 뭐 병원이라든지 의사한테 그 정보를 갖다가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그 취업과 정성과 관련해서는 뭐 PC라든지 뭐 휴대폰이라든지 게이트웨이 등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정보를 갖다가 원격으로 전송을 하게 되는데 뭐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는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뭐 스마트폰 뭐 관련주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측정과 관련해 가지고 뭐 스마트폰에 이제 어플이 필요할 텐데요. 또 이러한 어플을 갖다가 또 개발하는 업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기업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좀 수요자 측에서 이제 그 제공이 되었었던 이런 그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공급자 즉 병원이나 이제 의사 쪽에서 이제 지금 원격 진료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럼 전송된 정보를 갖다가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어떤 진료 그다음에 뭐 상담, 교육, 처방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어떤 그 정보를 갖다가 좀 질병 정보라든지 환자의 정보를 갖다가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업체가 또 필요하게 되는데 뭐 이와 관련된 업체로는 바로 뭐 유비케어라든지 비트컴퓨터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 그래서 측정, 취합, 전송, 분석, 피드백 이러한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그 관련주들 갖다가 좀 향후에 원격 진료가 이제 그 뭐 대중화된다라든지 했을 경우에는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차 확대될 원격 진료 시장에서 잇따른 수혜주들까지도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필름베스트의 박정석 대표와 함께 마켓 키워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